살아오면서 누구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은 진심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께서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빠는 너만 할 때 진짜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일했단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아빠, 그 얘기 또 해요? 진짜 지겹다니까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입은 굳게 닫혔고 마음까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생생했던 기억이 말 한마디에 빛을 잃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들려주려 한 것뿐인데 왜 아이는 그걸 잔소리처럼 받아들였을까?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대화는 줄어듭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무시와 짜증이라는 생각에 부모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에 의미가 있었을까? 그 의미를 알아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녀가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왜 이토록 가슴을 아프게 할까요?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전체를 가볍게 여기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오랜 세월 품고 있던 마음이었는지. 누군가 내 인생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얘기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단다. 이 말은 과거를 자랑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존재적 인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겪은 아픔과 노력, 살아온 시간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훈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문을 닫는 침묵이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의 무심한 말 앞에서 던질 수 있는 한 문장. 그 얘기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단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지켜주고 자녀의 태도를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위로하고 지켜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모는 더 이상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건너던 부모였지만 이제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로 물러나 있지요. 결혼을 앞둔 딸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레 조언을 건넸습니다. 요즘 세상 무서우니까 너희 신혼집은 좀 더 천천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자 딸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그냥 조용히 좀 계세요. 괜히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요. 그 말에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말이 왜 이렇게까지 짐스럽게 들리는 걸까요? 그저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돌아온 건 단절의 언어였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 하고 부모는 그 선택이 안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마음은 종종 부딪히고 맙니다. 부모의 조언은 사랑의 언어이지만 자녀에게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조용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조심히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걱정이 있었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경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말 앞에서
우리가 꼭 전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조심히 말한 거야. 이 말은 설득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나는 너에게 훈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바라보려 한 거라고. 사랑은 때로 조용히 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조심히 말을 건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부모 자식 간의 충돌을 세대 간 해석 차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도 듣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도움으로 말한 것이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고, 자녀가 자립이라 여기는 선택이 부모에게는 위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의 온도를 낮추고 진심을 전하는 문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엄마는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조심히 말한 거야. 이 말이 자녀의 방어심을 낮추고 부모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런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 혹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분들일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우연히 아들의 SNS를 통해 그가 회사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서운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런 큰일을 왜 나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걸까? 며칠 뒤 용기를 내어 물으셨습니다. 회사 옮겼다는 얘기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니? 그러자 아들은 짧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요.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에서 알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식이 다 컸으니 모든 걸 부모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된다는 말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 말 속에는 엄마는 이 일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엄마는 이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는 이 안에 낄 자격이 없어요 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배제되는 순간 부모는 자신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집 안의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안 말해주면 나는 그냥 남이에요.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외로움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여전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상태를 정서적 고립감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와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감정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인생을 간섭하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을 판단하고 싶어서 듣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연결의 끈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말해주면 나는 그냥 남이에요. 이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 스스로가 가족의 대화에서 누구를 포함시켜야 할까를 자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지만 그 삶을 함께 걱정하고 축복할 권리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지금껏 버텨온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대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허리 통증을 참고 계시던 어머니는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는 디스크 협착증 초기. 당장은 괜찮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며칠을 고민하신 끝에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엄마, 왜 이제 말해요? 이런 건 바로 말했어야죠. 그 말에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걱정시킬까 봐 참았던 말인데
되려 화를 내는 아들의 반응에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병이나 어려움을 먼저 말하면 부담 줄까봐 참았는데 뒤늦게 말하면 왜 이제서야 말하느냐고 원망을 듣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바쁠까봐, 괜히 걱정할까봐 그랬지.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냥 내가 잠시라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어. 아프다는 말을 미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우리가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늦게 말한 게 미안한 게 아니라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이 한마디는 자녀의 반응을 바꿉니다. 부모가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도 전해주는 문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감정적 안전망의 결핍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미안함 없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조차 그 마음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부담이 될까봐 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때가 아니라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늦게 말한 게 미안한 게 아니라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이 말은 우리를 이해해달라는 부탁이자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길 바라신다면 때로는 이렇게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무능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는 인터넷 뱅킹 이체가 잘 안 되어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수야, 이거 이체가 안 돼서 그런데 잠깐만 좀 봐줄래? 그러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진짜 기본이잖아요. 엄마는 왜 이런 것도 못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한 것이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었을까? 나를 필요로 할 땐 그렇게 따뜻하던 아이가 내가 뭔가 못할 땐 이렇게 차가워지다니.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망설임을 이미 거친 뒤입니다. 귀찮게 여길까봐, 바쁘다고 짜증낼까봐.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해보려 애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탁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왜 아직도 이걸 못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다는 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야. 이 말은 부모 스스로를 지키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중요한 자각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알려주고 시간을 들여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더디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태도를 연령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에 약할 것이라고 단정 짓고 그걸 이유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낮춰보는 태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상대의 존엄을 훼손하는 감정적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능력자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른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고 삶의 무게를 견뎌낸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나보다 조금 덜 안다고 해서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이 한마디는 자녀의 언행을 멈추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부모의 존엄은 침묵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호한 진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너무 오래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도와줬음에도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무시당하고 사랑이 질책으로 되돌아올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 후 돌아와 식탁 위에 이유식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엄마, 애한테 이렇게 먹이면 안 돼요. 요즘엔 알러지 단계 확인하면서 주는 거예요. 낮잠도 너무 오래 재우신 것 같아요. 이러면 밤에 또 못 자요. 수면 교육 좀 신경 써주셔야죠.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움을 준 건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남겨진 자신의 도시락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민수는 당황해서 엄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담담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루 동안 뭘 잘못했는지 너희가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잘 알고 있다는 방식대로 너희 손으로 해봐야지. 엄마는 도와줄 순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 할 순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질책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애쓰고 헌신해 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단호하지만 감정 없는 한 문장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질된다.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줄 수 있지만 무시당하면서까지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금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익숙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용기 내어 나아가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낸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늘 조용한 얼굴로 우리 곁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저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 주었던 것. 그게 우리가 해온 삶이었습니다.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 존엄을 지키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아프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참고만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늘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